가서 아마 읽어보겠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읽어보실 텐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능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여태까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넘어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억을 좀 잘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너무 짐 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 복습을 하세요. 노트만이라도 총 복습을 하시고 나랑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감은 계속 살리세요. 우리 비교의 가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십시오. 누적 복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좀 이렇게 줄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천천히 할게. 우리 1번 했어요. 자, 문제를 봤다. 일반항이 보여. 일반항이 보이면 세 가지. 첫 번째, 단순 일반항. 출제 잘 안 돼. 두 번째, 급수형 일반항. 다 보세요. 뭘 쓴 걸 봅니까? 급수형 일반항. 그죠? 합의 계산 가능한 경우, 계산 불가능한 경우. 합의 계산 가능한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 합의 계산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더라. 됐죠? 그 다음 일반항의 범위. 샌드위치 정리로 해결을 한다. 됐죠? 이제 점화식. 가자, 점화식. 야, 논술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줘서 수능처럼 설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잘 봐. 아? 동그라미 2번으로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점화식. 점화식을요, 나 때는 되게 유형을 많이 배웠거든. 한 100가지 가까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 본고사 준비할 때.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죠. 몇 가지 없어서 해볼만 해요. 두 가지로 됩니다. 일반항이 예측 가능한 경우. 당연히 두 번째 분류는 일반항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일반항이 예측 가능한 경우는 수능 문제에서는 문과 애들이 많이 볼 테고 니네 경우에는 내신에서 많이 봤어요. 일반항이 예측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점화식이 있는데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경우 많잖아요. 아까 들었던 예도 있고 물탱크에 물을 펐다는 둥, 소금물에서 소금을 어떻게 옮겼다는 둥 해보면 점화식을 구할 수 있고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일반항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험이 출제가 잘 안 되겠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여기서 하나는 기억하고 가자. 일반항이 예측 가능한 경우 이게 처음에 이제 초기 값을 계산은 나열을 막 하잖아요. 나열을 해서 A1 쓰고 A2 쓰고 A3 같은 거를 이제 나열을 할 거라고 이렇게 나열을 막 했어요. 나열을 해서 A의 n 더하기 1이 뭐 할까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할까요? AN 더하기 1을 이제 예측을 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말이야. 일반항을 이제 구했을 거 아니야?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이 문제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이럴 경우도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일반항을 구했지? 일반항을 구했는데 이 점화식을 딱 째려봐서 식을 변형을 시켜서 바로 일반항이 튀어나온 경우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열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나열을 해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으로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뭘 해야 될 수도 있다? 수학적 귀납법 증명해야 될 수도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 다음에 일반항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얘도 이제 시작은 똑같아. 나열합니다. 나열했는데 도통 모르겠어. 오리무중이라고 부르죠. 오리무중. 야, 오리무중이 이게 무슨 뜻이죠? 꾀꾀 오리인가요, 이거? 사방 오리에 안개가 가득 차 있다 이런 뜻 아닌가 이거? 닥치라고요? 아무튼 오리무중. 나열했는데 오리무중이 됐어요. 일반항을 예측하기가 어렵대. 이게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혹시 3- 쪽 풀어본 사람 있어요? 3-1번이나 3-2번
안 됐나요? 그래요? 잘 안 되는구나. 3-1번이랑 2번 같은 거 보면은 2번은 제가 뭐 써드렸던 것 같고 그 어떻게 바뀐다는 써드렸던 것 같은데 얘들이 그래요. 일반항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측 불가능하다기보다 유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쓸게요. 유도 불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도가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데 실컷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열을 해본 거야. 나열을 해봐서 유도가 됐대. 유도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아까 일반항 푸는 과정 있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항이 유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만났는데 나열을 해본 거예요. A1, A2, A3, A4를 나열을 해봤더니 뭐가 될 거야. 이거 일 거야. 라는 걸 보였대요. 그러면 수학적 기념으로 증명을 하고 나서 일반항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얘는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야. 유도가 안 돼. 여기가 문제예요. 일반항 유도가 안 된다. 걔가 아까 그 3-2번 그 문제가 일반항 유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3-1번이요? 네, 3-2번 유도가 좀 잘 안 됐었을 거예요. 하여튼 뭐 해보자고요. 얘는 두 개로 갈려. 단조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이렇게. 단조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점화식 문제가 나왔어. 일반항이 유도가 한 경우에는 그냥 유도하면 돼. 근데 일반항이 유도가 불가능하잖니? 일반항이 유도가 불가능하게 되면 단조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러 가자. 단조성이 있다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증가하는 데 위에 막혀 있거나 감소하는 데 아래 막혀 있거나 이렇게.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렴 여부를 따질 수 있잖아. 수렴을 한다 그랬으면 L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돼요? 근데 단조성이 없다 그런 건 얘거든. 이렇게. 아까 전 봤죠? 아까?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극한값이 L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일로 가는 거야. AN 빼기 L의 절대값이 리미트를 뿌려서 N을 무한대로 보냈지 이게 0으로 가는 걸 보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야. L일 거야가 문제야. 한번 따라해봐. L일 거야. 이게 문제야. 문제를 보면 거기 문제 3-2번이 딱 이거예요. 3페이지에 있다. 3페이지에 문제 3-2번을 보면 다른 건 생략하고 묻는 게 그렇잖아요. 수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극한값을 예측하고 실제로 극한이 예측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죠. 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L일 거야. 그리고 널 밝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L일 거야. 널 밝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만만치가 않아. 그래. 이제 하나만 딱 설명하고 이제 가자 이제. 단조수렴 정리 있죠? 만원을 설명했으니까 걔가 어떤 구조인지 보자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단조성을 봐야 돼요. 단조성이라는 것은 증가수열입니까? 감소수열입니까? 그거 판단하러 가는 거야. 걔는 보통은 이래.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거와 동일한 얘기잖아. A의 n 더하기 1이 1번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항번호가 커지면 커진다 이런 소리죠. 얘는 무슨 수열? 증가수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뺀 게 0보다 크다라면 증가수열이니까 뺀 게 0보다 작으면 감소수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단조성 검사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해요. A의 n 더하기 1이 있고 그냥 양수라고 가정해서 풀게. AN이 있는데 1보다 크대. 이런 거 만약에 보였대. 그러면 A의 n 더하기 1이 있고 논술 재밌어요. 공부하면. 양수라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될 거니까 너도 증가수열이잖아. 결국 이런 거예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투 시간에 부등식에 증명했을 때 썼던 그 스킬처럼 뺀 게 0보다 큰 거를 밝히거나 나눈 게 1보다 큰 걸 밝히거나 혹은 1보다 작은 걸 밝히거나 물론 가정은 A의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증가수열 또는 감소수열을 밝힐 수가 있어요. 걔가 단조성을 보였다는 소리고 그거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막혀있다 보이면 돼요. 6에 바운디드 한계가 있다. 6에 이걸 보러 가. 6에를 보러 간다는 소리는 이런 거죠. 뭐 A의 N이 얘는 아래 막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위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유괴인 걸 밝혀요. 그래서 단조성 검사를 하고 유괴임을 밝히게 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은 수렴할 겁니다. 그거를 알아요. 너는 수렴한다. 수렴값은 여기서 알아 몰라? 몰라. 수렴값은 몰라. 수렴값은 모르니까 L로 수렴할 거야 라고 해놓고 점화식이 있다면 거기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논술 쓸 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런 말 써야 되나요? 아니. 이 용어는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근데 니네 모든 교과서에 수열의 극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수렴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교과서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단조성 검사를 하고 유괴인 것을 밝히게 되면 이걸 보인 거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쓰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론 설명 끝. 이제 문제 1번부터 봐요. 1번 문제가 서강대학교 2013학년도 수리논술 모의고사 문제 변형해 놓은 거야. 1번은 그래도 목욕을 해놔야죠. 어? 답안지요? 네. 추가적으로 알아서 메모를 시간 제가 살짝 드릴 거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그래놓고 또 제가 까드릴게요. 보통 수리논술은 시간이 많아. 120분인 것도 있고 180분인 것도 있고 그래요. 90분인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 답은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과정 점수가 훨씬 더 많아요.